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이지영. 지극히 평범한 26살의 주부이다. 남편 성실함과는 동갑이자 사내 커플로 2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 남편 내조에 힘쓰고 있지만 남편은 항상 나를 위해주고 쉬는 날에는 집안일도 잘 돕는 자상한 사람이다. 착하고 자상한 남편에게는 아무 불만이 없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도 딱 한 가지 심각한 고민이 있다. 그건 시동생 부부와 관련된 고민이다. 시동생은 최근에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나한테는 동서가 되는 한심애를 동반하고 시댁에 자주 오는 편이다. 나도 시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편이라 시댁을 자주 찾아뵙고 있는데 문제는 동서와 벌써부터 성격이 안 맞아서 만날 때마다 불쾌지수가 정립된다는 점이다. 한심애는 시부모님 앞에서는 세상 참하고 점수를 따려고 온갖 아양을 다 부리는데 나랑 둘이 있을 때는 180도 완전 딴 사람으로 돌변한다. 동서의 첫 번째 특징은 돈을 엄청 밝힌다는 점이다. 나랑 둘만 있을 때는 결혼 선물, 축의금 어쩌고 하면서 바라는 게 너무 많았다. 결혼식이 정해지면 말 안 해도 축의금을 낼 거고 결혼 선물은 이미 시동생을 통해서 남편이 전달한 지 오래다. 그런데 나한테 이 가방 예쁘죠? 제 결혼 선물로 사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길래 단번에 거절했다. 너무 속이 좁으시다. 나 이거 꼭 받고 싶은데. 라면서 대놓고 강요. 처음엔 철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했지만 어느 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시아버지 생신에 시댁에 가자 시동생 부부가 먼저 와 있었다. 한심애는 늘 하던 대로 어머님 갈비찜 너무 맛있어요. 저 비법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콧소리, 아양을 세트로 발사했다. 그러다 밥 먹다가 입맛이 떨어진 나를 흘끔 보더니 어머 형님 잠깐 시간 괜찮죠? 제가 깜빡하고 안 사온 게 있는데 마트까지 같이 좀 가주실 수 있어요? 라고 했다.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었지만 둘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온 식구가 보는 앞에서 싫다고 할 수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신발을 신었다. 밖으로 나오자 한심애는 제 선물 언제 주실 거예요? 라고 들이댔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고 실은 나는 선물로 가방을 준비해왔다. 마트 갔다가 집에 가서 줄게. 라고 하고 방긋 웃어줬다. 그러자 한심애는 대박! 명품 가방 생겼다! 라며 좋아 죽었다. 시댁으로 돌아와서 온 식구가 보는 앞에서 한심애에게 선물을 전해줬다. 한심애는 잔뜩 기대하는 눈빛으로 상자를 열었고 가방을 꺼낸 순간 미간에 주름살이 접히면서 나를 째려봤다. 나도 없는 명품백을 한심애에게 사줄 마음도 형편도 안 되는 전업주부인 나는 자신 있는 미싱을 이용해서 핸드메이드 가방을 선물하기로 했다. 결혼 선물은 이미 했지만 이건 일종의 내 마음 표시인 걸로 해서 나름 정성 들여 만들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가방을 보더니 우와 진짜 잘 만들었다. 당신 프로네. 라며 칭찬했지만 받는 사람인 한심애는 식구들 앞인 것도 있고 큰 소리로 누가 이딴 촌스러운 첫 쪼가리 가방 만들어달라고 했어. 지금 장난해? 내가 사진도 보여줬잖아. 명품백. 난 이딴 거 필요 없어. 라고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당장 지영이한테 사과해. 손이똥서한테 무슨 망발이야? 라며 경로. 한심애는 아차 하는 얼굴로 다시 표정을 바꾸고 죄송해요 형님 라며 사과했다. 예상치 못했던 한심애의 가면을 벗기고 나니 만족감과 시원함을 동시에 느꼈다. 그리고 2달 정도가 지났다. 시댁에는 시아버지 생일 이후 한 번도 안 갔고 시동생 부부와도 볼 일이 없었는데 남편은 한심애의 본성을 알고 난 후 이제 걔들하고는 얼굴도 보기 싫어 라고 하면서 시동생 부부를 기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다.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내일 모레 결혼식에 나랑 같이 가자 라고 하셨다. 내가 네? 전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라고 하자 이틀 후가 시동생 부부 결혼식이라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다. 우리한테는 청첩장도 안 오고 연락도 없어서 몰랐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시동생한테 확인해보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얼마 후 이번에는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한심애가 서 있었다. 한심애는 나한테 청첩장 보내는 거 그만 깜빡했어요. 그래도 저희 결혼식에 오실 거죠? 라고 했다. 갑자기 와서 결혼식에 오라고 하는데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옷도 변변한 게 없어서 못 갈 것 같다고 하자 한심애가 신랑형 부부가 결석이라니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돼요? 라면서 마치 내가 상식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펄펄 뛰었다. 겨우 이틀 남기고 결혼식이라고 하면 사정이 안 돼서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자 예외적 상황도 있는 거지. 결석할 거면 캔슬비 내요. 라고 화를 내면서 돈을 요구했다. 길게 대화할 상대가 아닌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남편한테 연락했다. 남편은 일하는 중이었는데도 집으로 오겠다고 했다.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한심애는 축의금도 내고 캔슬비도 따로 내야 되는 거 알죠? 라면서 난리를 쳤다. 드디어 남편이 집에 왔고 현재 상황을 설명하자 한심애는 제가 청첩장을 깜빡하고 못 보냈다고 해서 결혼식에 못 오겠다는 건 상식에 어긋나지 않아요? 캔슬비까지 주겠다고 할 때까지 저도 양보 못해요. 라며 아예 움직일 생각을 안 했다. 그러자 남편이 자기 핸드폰을 한심애에게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한 얘기 동생한테 다 들려줬어요. 라고 딱 한마디.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서 시동생한테 전화로 현장 상황을 들려주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시동생은 형한테 청첩장 보내는 거 깜빡했다는 게 무슨 소리야? 난 처음 듣는데? 그리고 캔슬비는 또 뭐야? 라며 노발대발했다. 한심애는 궁지에 몰렸고 그게 그러니까 라며 입국닷. 추측컨대 한심애는 처음부터 우리한테 캔슬비라는 걸 받아낼 생각으로 일부러 청첩장을 보내지 않은 거였다. 분노 폭발한 시동생도 우리 집으로 달려왔다. 너 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야? 라며 한심애를 추궁했다. 처음에는 진짜 깜빡했다니까 라며 열심히 변명했지만 시동생이 솔직하게 말 안 하면 결혼식 취소할 거야 라고 엄포를 놓자 결혼 선물로 자기가 지정한 명품백을 안 준 게 분해서 그랬다고 자백했다. 그러자 시동생은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너랑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라고 심각하게 말했다. 전부터 시동생은 한심의 금전 감각에 대해 불만이 있었는데 결혼식이 가까워오면서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라는 의문을 계속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한심의 인간 됨됨이를 확인하면서 시동생은 결혼식을 취소하고 이혼할 결심을 했다. 결혼식을 이틀 남기고 뒤집혔다. 갑자기 결혼식 취소라는 말을 듣고 흥분한 한심의 부모님이 시댁으로 쳐들어왔고 나와 남편이 직접 두 분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캔슬비를 받아내려고 수작을 부린 게 발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한심의 부모님은 바로 태도를 바꿔서 제 딸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 예전부터 돈 때문에 트러블이 많았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셨다. 나와 남편은 이번 일의 책임은 한심에게 있으니 결혼식 캔슬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게 마땅한 것 같다고 하자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후 시동생 부부는 정말 이혼했고 결혼식 캔슬 비용은 한심애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됐다. 한심애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소용돌이가 다 지나간 후에도 내 돈 내놔 라며 난동을 부렸다. 나한테도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는데 당신들 부부 때문에 이혼했으니까 결혼식 비용은 당신들이 내야지 라며 괴롭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찰을 찾아가게 됐다. 한심애는 경찰에서 공갈 협박에 대한 엄중 경고를 받고 나서야 겨우 조용해졌다. 돈 내놓으라는 협박 전화도 뚝 끊어졌다. 듣자 하니 한심애는 결혼식 취소 비용 2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갚았다고 한다. 이혼 후에는 친정에 들어가 살면서 빚을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는데 돈을 벌려고 술집에 나갔다고 한다. 그런데 거기서도 금전 문제로 시비가 일어났고 고객이 고소하는 바람에 결국 사기죄로 체포됐다고 한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동생은 이혼하길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시동생은 이혼하고 5년 후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 첫 번째 실패를 경험으로 연애를 신중하게 생각하게 된 덕분에 재혼 상대는 착하고 야무진 여자를 만난 걸 보고 비로소 안심했다.
나도 새 동서와는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남편도 시동생이 이제야 제 짝을 만난 것 같다며 기뻐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댁에서 온 가족이 모이는 게 즐거운 행사가 될 것 같다. 예전 같은 악몽은 다시는 없을 거라고 믿는다. 요즘은 시댁에 가는 게 어찌나 마음이 가벼운지 이런 것도 다 행복이란 생각이 든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